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사업을 하시면 직원이 생기게 되고 정확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정확히 모르셔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나 노동청 신고 문제로 곤란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의 시각에서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사업주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한 근로자한테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하루치의 임금을 더 주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빠졌다. 그럼 주휴수당은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내가 계약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거예요. 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지켜야겠죠. 주휴수당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이 있을 거예요. 모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한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5일 동안 일을 하기로 하신 근로자는 15시간이죠. 이분한테는 주휴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5일을 일하지만 주에 14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안 주시는 사업주분들도 계시는데,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반드시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일하기로 하고 8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 그러면 16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주휴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예정이어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만 일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주휴수당을 굳이 지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치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10,000원 곱하기 8시간 80,000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5일을 근로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니까 40시간이 되겠죠. 5일에 40시간을 일하면 시간당 10,000원씩 400,000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하루치 8시간에 80,000원을 더해서 480,000원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주급으로 채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월급제 직원이라면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월급제 직원을 채용하실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많이 하시겠지만 해당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최저임금을 위배하는지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한 달을 통틀어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죠. 이걸 그냥 한 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5주가 됩니다. 한 달을 4주가 조금 더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통용되는 주수가 4.345주입니다. 일주일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간이 48시간 일하기로 하신 분이 있으니까 48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하면 대략 209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5일을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209시간의 시급을 곱해서 월급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9시간 곱하기 25년 현재 최저시급을 곱하면 209만 6천원 정도 되겠죠. 이거 이상 드려야 돼요. 월급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최저 209만 6,270원 이상 드려야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겠죠. 7시간씩 5일 일하시는 분들은 7시간 곱하기 5일은 35시간이잖아요. 만근했을 때 7시간을 추가로 더 주죠. 그럼 42시간이 되겠죠. 이 42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183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183만 5,490원 이상은 드려야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월급 측정할 때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니까 안 줘도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주에 소정 근로시간을 정했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하셔서 지급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업주분들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요, 하루를 일해도 일용직 노동자라도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시면 과태료도 부과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근로시간 같은 걸 적어놓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며칠, 몇 시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 근로시간 약정을 정확하게 기재해 놓지 않으면 주휴수당 분쟁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9시간 약정을 하면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이런 내역들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급을 높게 책정했으니까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입니다 라고 기재해 놓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또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최종 연봉 옆에 가로 열고 주휴수당 포함 가로 닫고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업주분들이 알면서 지급을 안 하시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몰라서 지급을 안 했더니 근로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근로자가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체불임금이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수당 플러스 기간의 이자까지 더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악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런 사업주분들이 또 계시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영세사업장이나 카페 또는 음식점, 편의점 뭐 이런 문제로 벌금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화해조서 쓰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수당입니다. 계산을 단순화하자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적 제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주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계약을 할 때 잘 생각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월급제나 연봉제로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계산 방법에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시고 꼭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 정해 놓으시고 최저임금 위배되지 않게 월급 책정하셔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